네, 강프로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1.3%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항상 거래가 많죠. 오늘도 한 700억 정도 거래가 터졌습니다. 거래가 많다는 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상 두산그룹은 원래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기업입니다. M&A를 기반해서 컸기 때문에 사실상 좀 이런 주가 변동 폭이나 부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불안감이 있죠. 근데 그만큼 시세가 나올 때는 화끈하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 나오냐면, 자, 보세요. 제가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상황을 보면 2,000원부터 3만원까지 15배 올라요. 몇 프로 올랐죠? 1,500%. 그쵸? 이런 식의 시세를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에서 나온다. 이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쵸? 오늘은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기반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시면요, 주식시장은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뜹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왔죠? 2020년 그리고 21년도에 15개, 그쵸? 15배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추가적으로 정책적인 부분, 아무래도 원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2010년 이후에, 그쵸? 일본의 지진을 보면서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문제를 보면서 세계적으로 원전을 조금 낮추려는 그런 상황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제는 많이 없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왜? 대안이 없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에 대한 부분, 즉 후처리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 위험에 대한 부분도 SMR 방식을 통해서 많이 잡아놨습니다. 거의 위험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나가는 말로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가장 안전한 에너지일 수도 있다. 물론 후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근데 이걸 SMR로 다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를 드릴 내용은 먼저 반영하는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자, 무슨 얘기냐면 2020년 그리고 21년도에 15배 상승을 했지만 아직까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조금 바로 이렇게 진행을 시키기에는 어려웠지만, 이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의 움직임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기술 같은 거, 그쵸?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오느냐?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한 내용 그대로죠. 기사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나온 기사입니다. 우리기술 1분기 매출 역대 최대, 원전 SMR 성장 가속.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근데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근데 그런 부분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실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좋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세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67억을 3천억짜리 시총인데 67억을 벌어요. 그럼 그냥 100억 잡고 3천억 하면 PER 30배잖아요. PER 30배는 성장주들의 평균 PER입니다. 그것보다 한 2배 정도 높다는 거죠. PER 60배 정도 나온다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성장을 기반으로, 즉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성장을 기반으로 간다는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을 했을 때 꾸준하게 우리가 상승할 수 있는, 그쵸? 그런 종목군들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에서 우리가 봤을 때 뭘 보라 그랬습니까?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것, 즉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 10% 정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신고가를 만들어내고요. 신고가부터 가격이 반영하는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주들, 우리기술, 그리고 아직까지 신고가 구간에는 안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 원전하면 이 생각나는 게 있죠.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강세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제시세 구간도 멀지 않았다. 근데 우리가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가격적인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죠? 신고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구간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고 돌파 구간을 내가 어떻게 잡을 건지. 자, 결과 봅니다. 자람테크놀로지 신고가 만들고 상승, 그렇죠? 돌파 구간 매수,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 75% 수익,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 같은 경우에 전기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 있죠. 이것도 원전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전기 부족 사태가 있죠. 근데 생산에 대한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는데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갔을 때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런 부분을 먼저 반영해서 가격적인 부분을 반영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그 구간에서, 돌파하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아야 된다. 재룡산업 보세요. 아까 전에 제가 자람테크놀로지 보여드렸죠.
근데 재룡산업도 신고가 구간 공략한 결과 35% 정도의 수익 구간,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꾸준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 그쵸?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이구산업 시장가면서 8시 52분, 8시 52분, 다 장시 작전이에요. 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만 제가 공략을 하니까. 자, 보세요. 이구산업. 자, 내용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뭐 2% 이렇게 크지 않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15% 상승. 그리고 3일 전에도 제가 매수 구간을 잡아놨죠. 이런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신고가 구간을 매매했을 때.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하고 있고요.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원전에 대입하면 우리 기술부터 매매를 이어가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거 10%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오고 눌림목 거치고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 그쵸? 자,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 신고가 구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지는 마세요. 근데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여기서 내가 매도할 필요는 없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봤죠? 실적에 대한 전환점이 왔다. 그쵸? 그러면 우리 기술이 원전 만드나요? 아니에요.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전을 만들고 우리 기술은 부품을 납품합니다. 그쵸? 그러면 원전 부품을 납품하는데 진입 장벽이 낮을까요? 이거는 뭐 누가 뭐 들어와서 뭘 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두산에너빌리티의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반해서 우리 기술, 보성파워텍 같은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가격이라는 거고, 그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럼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인데,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요,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 그쵸?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어떻게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당연히 가격을 잘 잡아야겠죠. 무엇보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들, 뭐 우리 기술이나 그런 원전 관련돼 있는 쪽만 딱 따로 빼서 문자로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에 관련되어 있는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바닥 구간을 딛고 신고가를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 신고가 구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빗대어 봤을 때 이제 바닥 구간을 다 다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 10%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갔을 때 눌림목 과정을 거치고 재상승하는 구간, 그쪽 구간에서 어떻게 분봉 타점을 잡을 건지 그게 중요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을 때 내가 타점을 잡을 수 있는지 그 내용은 여기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아까 전에 제가 전체적인 내용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앞으로 잡을 수 있는지, 그렇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